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주 내내 주목을 했었던 건 8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발표가 됐죠.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4만대로 발표가 되면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죠. 그로 인해서 물론 9월 FOMC에서 비컷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지만 우선 미증시는 불안감을 확대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전략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우선 이분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죠. 조은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방송을 제가 처음 하는데 그러게요. 명성을 제가 너무 익히 들어왔거든요. 제가 주식하면서 평생 한 번 못 볼 상한가 종목들도 그렇게 잘 잡아내신다고 제가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시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다음 주 증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시황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많이 힘드신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가 좋지 않게 끝나서 또 다음 주 이렇게 한 주를 이제 맞이해야 할 텐데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황 전략 중심으로 한번 전체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이 시장 영향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또 우리는 종목에서 그 답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내려서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예, 바로 리세션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내 증시도 당연히 그 영향권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리세션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리세션 얘기가 나온 게 바로 8월 초였습니다. 예, 그때 나왔고 지금은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고 아까 조금 전에 혜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본격적으로 정말 경기 후퇴 신호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지금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꼭 우리 주가가 볼 때는 그 경기 지표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나요. 예,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경기 지표도 있겠고, 기업들 실적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의 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있을 거고, 수급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 가격,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해요.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표가 있답니다. 예, 그게 바로 기술적 지표인데요.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국내 증시보다 나스닥 차트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나스닥 한번 차트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3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그때 한번 쌍바닥을 치고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그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으로 바로 시장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자리가 됩니다. 3월부터 시작된 상승 1파가 7월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정 2파가 11월까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상승 3파가 굉장히 강하고 길게 이어졌죠. 11월 달부터 바로 올해 3월 달까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정 4파가 일어났고 상승 5파가 해서 마무리된 게 바로 제가 그때 썸머릴리 좀 이렇게 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바로 상승 5파였어요. 주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이라든가 어떤 뭐 너튜브 그런 것들을 보실 때 늘 현재 보이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또 뭐 STO가 어쩌고 토큰 요건 올랐으니까 늘 그런 것들만 우리는 자꾸 이해하기 쉽고 뉴스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좀 쏠리면서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런데 제가 한 30년 넘게 주식을 했는데 이 기술적 지표는요 정말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은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께 좀 우리가 시장을 좀 앞으로 전망하고 이해하시려면 주식 시장의 언어인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상승 5파까지 정점을 형성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여기서 하락 A, 그다음에 반등 B, 하락 C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기 침체 등 우려로 인해서 블랙 먼데이 때 그때 뭐 우리 국내 증시도 어렵고 다 힘들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또 한 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매크로로 봤을 때 정말 여기서 이거 우리가 엘리베이터 파동에서 상승 5파까지 갈 때 그 충격 파동에서는 있잖아요. 보통 거기서 또 5마디의 이렇게 뭐 상승 그다음에 조정 이렇게 일어나고 또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봤을 때 이제 하락 ABC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크게 매크로가 왔을 때 크게 봤을 때 하락 A, 반등 B, C 파동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올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이 과일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해서 토해내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월요일은 다음 주는 최소한 뭐 추세는 제가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나스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때 3월 좀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였거든요. 여기에는 지지될 것이다. 왜 그러냐? 가만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에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스타카이스틱이라는 그런 지표인데요. 변동성의 지표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에서는 거의가 반등이 나와요. 오실레이터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1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이론에 의하면 오실레이터가 20 이하부터는 매수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양념 패턴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금 상승 1파, 조정 2파인데 좀 반등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나스닥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지금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지만 최소한 테크니컬 리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임박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일단 지수 터닝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진짜 절호의 기회였죠. 지금 블랙 먼데이 이후에 딱 지금 이게 8월 5일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9월 6일이 어제였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어떻게 돼요? 눌림에서 다시 이것도 오실레이터가 지금 7에 육박하고, 7이죠? 7에 좀 근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찾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외바닥은 항상 가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을 찾는 거고, 이 노란색에서는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아침 그 선물 보따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서는 뭐 내린다 하더라도 매도하는 것보다는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이때가 지금 2,800포인트에서 지금 고점 대비 12%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이럴 때가 우리 한번 반추해 보자고요. 기술적 지표가 우리가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씀 아시죠? 제가 주식 30년 했는데 아까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오늘 진짜 간만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항상 루틴하게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리세션 우려냐, 경기 지표가 어떠냐, 그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늘 기자들이 글 쓰는 것들이 뭔가요? 향후 전망 별로 안 해요. 왜 미국 시장이 내렸는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을 하나로 그냥 썸머리해서 전달할 뿐이에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오른 테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STO 같은 거 늘 언급하고요. 그런데 항상
수익을 내시면 미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잖아요.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음봉이 지금 6개 나왔어요. 그럼 다음 지지는 어디냐? 딱 전저점이에요. 그럼 전저점에는 2386포인트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당연히 월요일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저 한번 내려볼까요? 한 이 정도에서는 저는 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찾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고, 오실레터가 0에 육박하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리면 장롱 속에 있는 돈 꺼내서 주식 사야 돼요. 이게 꼭,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추세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반등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면은 17% 올랐고 좀 많이 반납했죠. 코스닥은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안 드려요? 3월달 장이 좋으니까 주식은 추세 투자해야 된다고 많이 세뇌가 돼 있죠. 늘 그렇다니까요. 개인 투자들은요. 오른 다음에 야 맞아 추세 투자해야 돼. 이럴 때 지금 과열권에서는 당연히 매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때 추세 투자했으면 지수가 23% 내렸어요. 웬만한 종목들 반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는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또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거 여러분께 방송 때마다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또 한 번 그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뭘 노릴 것이냐? 역시 낙폭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좀 애둘러서 지금 추세를 확실히 예단하기는 힘들다. 나스닥을 보게 될 때 정말 또 한번 진짜 9월이 안 좋아서 이렇게 크게 내릴 수도 모르니까 지금 장은 있잖아요. 뭐가 가장 좋은 줄 아세요? 지금 장에서 추세 매매 논하시면 여러분들 큰 코 다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새벽에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 이제 여의도 여기 좋은 아파트 사시던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주식 어렵다고 추세 매매해야 된다고. 그런데 처음에 10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4억 돼가지고 좀 4억에서도 2억 5천 남았다고 그래요. 그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량 종목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뭐냐면은 알리가 한 말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는 그런 전략. 스타커트 전략은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들 계좌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는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서 학습 시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언제나 그렇듯 사실 미증시는 이 같은 조정이 나와도 언제나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죠. 다만 국내 증시가 미증시만큼 빠르게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시황 분석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황 공부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위원님, 저희가 사실 국내 증시가 대응이 지난 한 주간 정말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황금, 맥점, 이 포착주들은 이 같은 증시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종목들 상승률을 보니까 제 평생의 주식 상승률을 다 합쳐도 종목 하나 상승률을 못 쫓아가더라고요. 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는 이럴 때 있잖아요. 방송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또 다들 안 좋으시잖아요. 안 좋으시는데 수익 났다고 하면 제가 또 안 좋은데 저 뭐하는 소리야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30년 넘게 주식했는데 지수가 우리 개인 투자들 그 계좌하고 그렇게 큰 비례한 게 없어요. 상관관계 크지 않아요. 역시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고요. 이번 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또 나스닥 차트까지 한꺼번에 다 띄워드렸잖아요. 정말 힘든 구간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황금, 맥점, 포착 종목들은 나름대로 짭짤한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 첫째는요.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런가?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기업이 나포스 이렇게 주가가 매국을 못 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 내용 플러스 거기에서
바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요즘 뭐 그 축구 같은 거 졸전을 하던데 그냥 똥불 차고 그러지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just in time. 그게 골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황금 맥주이거든요. 그걸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하는데 아무 때나 또 매수하는 게 아니다. 지야말로 골든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황금 맥주에 포착한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이 금융계통의 소프트웨어 IT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장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근데 이것도 19,8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예, 8,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럴 때 뉴스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까도 요즘 여러 저 장시간 게 뭘까요? 예, 바로 STO 그 섹터 그것만 늘 나오잖아요. 뭐 전문가가 됐든 뉴스가 됐든 늘 그것만 나오죠. 근데 이때는 뉴스가 안 나올 때 황금 맥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음선 3개였죠. 아까 노란색이었네요. 그래서 상한가 뭐 근접하면서 이틀 동안 46%가 올랐어요. 이틀 동안 46%면 여러분들 급등 차트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보다 이거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라메디티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뭐 여러 차례 그 저점에서 공략한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양음. 이것도 바로 황금 맥점 전략 역전된 방식에서 이것 또한 28%? 예. 당일날 28% 정도 올랐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카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저점이었는지 고점이었는지요.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네요. 성공투자 상위 5%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이것도 이평선 밀집에서 뭐 그냥 VI 걸리면서 이틀 동안 34%나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토에너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결국 뭐 자율주행 그런 이제 관련 종목일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양음. 그러면 이때 황금 맥점이 포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방송 타고 뭐 여러 여기 타방송 뭐 증권방송 나오고 이럴 때 오를 때 여러분들이 유인하잖아요. 이때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눌렀을 때 이날이 이제 황금 맥점 포착 이날 매수가 됐더라면 좀 이제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또 플러스에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와서 VI 걸리면서 한 26% 상승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TDS팜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로 이제 최근 것만 해도 또 양양 패턴에서 뭐 당일날 뭐 10% 이상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VI 걸리면서 한 13% 상승한 그런 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양음양 패턴에서 이때 포착돼가지고 당일날 12% 올랐어요. 야,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거 또 음선 아니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요, 진짜 매매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계속 갈 거야? 추세 매매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추세 매매의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근근하게 벌었던 돈을 한꺼번에 까먹는 게 추세 매매고요. 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회자될 때 이때 또 쫓아다니시면 이때 또 한번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매도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35,000원대 매도를 해서 35,000원대 매도를 안 했어 봐요. 이거 지금 한 20% 빠지는 자리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뭐 12%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실전 매매를 곁들여서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럼 뉴트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트리도 역시 우리 저기 혜련님님 네. 이거 잘 모르시고 처음이시니까. 네. 예. 혹시 기술적 분석 잘하세요? 잘했으면 상승률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죠. 대부분 개인투자들이 그런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좋아하죠. 그렇죠. 좋죠. 예. 꼭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머님이 자기 전에 옛날 얘기 틀어주면 되게 쏙쏙 들어오고 참 좋죠. 그렇게 주식 못하는 거예요. 주식 못 나는 거예요. 배우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 못 쓰게 절대.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해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뉴스 추적 매매는 가급적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거 왜냐면 이미 소문이 나고 대중이 다 알 때는 새롭지가 않아요. 남들이 다 알고 남들이 벌써 세력들은요.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치고 나올 때예요. 이렇게 그걸 또 한 번 쉬고 이게 바로
보세요. 다음은 이걸 또 한번 질문할 거예요. 자, 상승되면 눌렸죠? 양양음 패턴이에요. 기가 막힌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1%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뉴트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구백화점이 있는데, 대구백화점도 보시게 돼요. 음봉 5개째를 누리시라. 음봉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따 제가 좀 이따 심층 학습 시간에 이 음봉 5개의 공략이 얼마나 이게 또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소중한 데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어제 21%나 올랐어요. 대단하죠? 이 음선 5개, 이게 확실히 눌림이었죠. 이런 것들이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요. 시장과 비교해 보세요. 유라클도 이것도 마찬가지. 양양 패턴에서 20% 정도나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2만 원대까지 상승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요, 그 뉴스 나온 것들 많이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죠? 바보가 되세요. 그게 보통 대중들이 가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미국 시장 또 안 좋으니까 겁먹으시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저는 유일하게 머니투데이에서 반파송 나와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종목 보시면서 그 황금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여러분들 시장에 관계없이 그래도 우리 아까 제가 이제 한가위 때까지 한번 수익 좀 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든지 그런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조금 약간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이따 잠시 후에 어떻게 또 상한가를 또 많이 잡아내는지 황금 100점 전략은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앞서가는 그런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우선 황금 100점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 지금 필요한 기법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내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강의도 꾸준히 잘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의 반등을 좀 기대를 했는데 우선 미증시가 좀 아쉬운 마감을 보이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 공부 탄탄하게 해봐야 될 텐데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 오늘도 내용 많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지금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전 이럴 때 진짜 굉장히 스트레스가 어려워요. 보통 저 장도 안 좋고 그런데 저거 또 양또한 얘기했었고 그러냐 저는 그냥 여러분 솔직히 옆집 아저씨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위기 안 좋은데 저 뭐야? 그것은 주식을 기분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씀 많이 못 들었나요? 그리고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보게 되면 제가 첫 번째 고등학교 때 읽은 건데 그런 글귀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감성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은 감성적으로 게 분위기 타서 오르는 것들 늘 따라잡고 장 좋으면 아까 제가 3월달, 4월달 예의를 들었잖아요. 코스닥. 그때 막 흥분의 도가니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던가요? 안 좋았죠. 제가 주식 투자의 그 현인들 중에서 좋아하는 분이 종로에는 몇 분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존 템플턴, 일본에서 굉장히 늦깎이 주식 투자로 아주 정말 인생 역전에 성공한 고래가와 긴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일성이 주식을 할 때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애둘러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장안 좋은데 난 지금 이 계좌가 거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실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세요. 자, 제가 8월 26일부터 바로 엊그제까지, 그러니까 어제는 좀 안 좋았잖아요. 저도 어제 내린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펀더멘털이 다 받쳐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이 장만 안정되면은 저는 우리 종목들 나름대로 좋아질 거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안 좋았던 장에서 그래도 우리는 황금 맥점이 열의를 했다. 6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많이 올랐을 때 그걸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점에서 황금 맥점에서 잡아줘서 저점에서 잡아서 실제 계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한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상한가 일주일에 하나만 잡는 것도 로망이죠. 물론 우리 끄떡끄떡 해리니까 하시는데 그것도 늘 올랐을 때 아슬아슬하게 잡는 게 아니다.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그래서 황금 맥점에 잡아서 그 상한가가 6거래일 연속 나왔는데 지금 또 공부 시간을 가질게요. 황금 맥점, 아까 제가 골든 포인트라 말씀드렸죠. 그 포착 전략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볼 때. 다시 한 번요.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안 나올 때.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가장 잘 잡아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쏠리면서 일어나는 급등한 종목은 절대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최소화시킵니다. 당일에서 3일 내, 지금 계좌도 많이 힘드시죠? 늦어도 5일 내 승부다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포인트입니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주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 황금 맥점,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한 1년 8개월이 지났죠? 적중률이 89.5%입니다. 최소한 5%에서 목표가 다 일소한 거예요. 1차 목표가. 수백 프로까지 적중률로 증명되고 있고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족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8월 26일 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기업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사는 내시경 지혈제, 이것이 넥스 파우더가 독보적입니다. 식약처하고 유럽 C, 미 FDA까지 승인을 받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의료기기사 메드트로닉 제휴해서 글로벌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 상한가 뽑으면서 84%나 상승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똑같은 이 머니왕 시간에 2주 전에 제가 진짜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함께 하십시다. 라고 여러분께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양양음 패턴이죠. 굉장히 쉽죠. 이거 세력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도 급등, 이때부터 또 상한가 뽑으면서 84%나 아주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몇 년 정도 한꺼번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포착해서 잡으시면 좋은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앞으로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은 뭐 자주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 이엔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가에서 59% 올랐는데, 동사는 삼성서울병원 장종목 교수가 교원 창업을 한 회사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 그 사업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도 역시 글로벌 제약사 17개사와 33건의 프로젝트를 맺은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 신규 사람들은 안 돼.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서 주식할 때 카멜레 되거든요. 내용을 아셔야죠. 그리고 이 자리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내렸는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날 이게 한 뭐 4만 원대인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때부터 17,000원대까지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렸어요? 첫 상한가 나오고 양양 패턴이죠. 그러면서 상한가에서 59%나 올랐어요. 며칠 만에요? 여기서부터 한 3, 4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점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번 TD 에스팜이라는 회사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수익들 내고 계세요? 상한가에서 64% 올랐습니다. 동사는 파스 기반, 우리가 파스 붙일 때 여기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전달되는 그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TDDS. 그래서 TD에스팜이 바로 이거 약자에서 그냥 에스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2023년 매출이 300억, 영업이익이 50억입니다. 그 니코틴, 코스메틱칼, 그 패치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리 보실까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한가도 그냥 대부분 갭처리에 급등했을 때 이미 갭 상승한 것들 아슬아슬하게 VI 그런 게 좋겠어요.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내렸을 때, 음선 났을 때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역전력 망치면서 상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양음 스포츠에서 또 한 번 상승해서 64%가 올랐다는 거예요. 타다 5거래일 동안 상승률이 이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탓은 뭐 그 큰 영향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엑셀 세라퓨틱스가 있거든요. 엑셀 세라퓨틱스도 상한가에서 78% 상승이라는데 아까 제가 이엔스랑 거의 비슷한 그런 회사라 볼 수 있어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래 CGT 전문 기업입니다. 셀진 테라파이. 그래서 3세대 화학 조성제 셀카 이것이 바로 주력 제품이고 동사도 지금 현재 한 7개에서 15개 글로벌 총판을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여기에서 많이 내렸잖아요. 첫 번째 포착된 게 바로 이 자리였고 이때도 상한가였고 두 번째 대쌍바닥. 제가 아까 시장을 말씀드릴 때 쌍바닥 지금 찾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죠. 이때 또 한 번 포착돼서 상한가에서 이 또 양양 패턴 또 나오는 양양음. 이날 매수하면 또 상한가 2연상 나온 거거든요. 78%나 상승이 일어났다. 공통 분모가 있죠. 뉴스에 안 나올 때, 남들이 안 볼 때. 그리고 그래도 상한가도 어떤 거예요? 정말 제대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한가였다. 그 다음에 또 M83이 있습니다. 동사는 뭐 위지역 투자한 그런 회사고 CG하고 VFX 전문 기업이에요. 뭐 영화에 들어가는 그 특수 효과를 나타내는 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뭐 상반기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렸을 때 일단 포착됐고요. 우리 이건 해리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패턴이죠? 넘버 5. 상위 5%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넘버 5가 중요한 아니고 넘버 5. 성공하는 투자 상위 5%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넘버 5. 양양음 패턴. 다 저점이었죠. 이건 마이너스 주고 상한가 뽑았어요. 마이너스 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드리면 시원하게 답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리드 위주가 있습니다. 그리드 위주 역시 마찬가지죠. SK가스에서 지분 한 21% 가지고 2대 주주죠. 전력 수요 관리 ESS 태양광 사업하고 있고 최근에 핫하게 오른 게 어제 조금 정보 내가 발표가 좀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PSG 모뎀 마켓시어 90% 국내 1위입니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저점 매수가 답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인데 이때부터 포착돼서 뭐 상한가 뽑고 그다음 횡보하면서 70% 상승이 일어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리드 위주. 자, 그다음에 또 하나 PNX 미키넥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세요. 의료용 재활 로봇, 워크봇 그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나 20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한 43% 정도 성장이 전망된다. 공모가가 22,200원인데 이 자리를 보실래요? 얼마나 낮았는지요. 자,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이 내렸죠.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가 뽑아면서 42%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메모가 되셨네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미국 시장도 안 좋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이거 힘들겠다. 물론 장은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을 여러분들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함께 이 종목은 꼭 하시자고 계속 강조드려서 상한가 보면 84%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또 월요일 날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제가 좀 각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무방해서 여러분들 모실게요.
네, 남들이 안 볼 때 같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볼 때 남몰래 저점에서 공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더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황금 백점 포착 종목들에 있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이런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공략하게 됐는지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위원님? 네. 음봉 5개짜리 좀 전에 보신 게 대구백화점이었어요. 삐아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이건 기법이에요. 자, 아까 대구백화점하고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산가치 우량주고 뭐 또 자산가치 우량주체가 하나 좀 찌면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또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삐아 한번 이거 자리를 보실까요? 이거 화면 좀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음봉이 5개였어요. 이래서 상한가 보면서 이틀 동안 58%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태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핫하게, 죄송합니다. 태성, 핫하게 좀 오르고 있는데, 태성을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처음 황금백점이 포착한 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누르면서 일시적 밑꼬리 패턴, 그 다음에 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삼마제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삼마제약도 이게 다 저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일시적 밑꼬리 패턴에서 단숨에 93%나 올랐고 또 이 자리에서도 이게 봐요. 또 한번 이것 보세요. 양양원 패턴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요. 이평선 밀집이죠. 양양원 패턴.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종목만 해도 뉴스를 이렇게 추격하지 않고 수익 나실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라메디텍을 한번 볼까요? 라메디텍도 한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음봉 3개짜리부터 지속적으로 공략해서 이렇게 좀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요 라메디텍 같은 건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예, 뭐 지난 금요일 날도 막 강하게 상승 일하다가 결국 시장과 함께 좀 눌렀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20에선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IMBDX가 있어요. 이건 한 번 체열로 8종의 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뉴스는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게 또한 뭘까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죠. 그러면서 양양음 패턴.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양양음 패턴 또 나오네요. 참 쉽죠. 근데 이렇게 음선 나올 때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등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걸 잡아내는 게 뭐라고요? 바로 황금 백점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SOS랩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뭘까요? 동사는 이제 그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소프트웨어를 뭐 공급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양음양. 이것도 그러면 이날 매수가 되는 거죠. 5 거래일 만에 상승이라고 또 한 번 어디 슈팅이 나오면서 한 74%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TDS팜이라는 게 있는데요. TDS팜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당히 우리가 아까 저점 보셨죠? 그런 것들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양양음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딱 박혔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겁내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황금 백점 폭착주에 있어서 AS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중간 점검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님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뭐 그리드 2조 첫 번째 제가 8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 들고 나온 자리가 이런 자리 한번 보실까요? 8월 12일이 바로 이날이에요. 이때 상한가 뽑았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5일선의 쌍둥이 패턴이에요. 되게 쉽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그래서 이건 한번 음수는 하나 더 주는데 오시레트가 지금 영역 육박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역발상으로 해서 한 번 더 내리면 22,000, 3,000원대는 관심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한 27,000원까지 보는 전략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우선 그리드 위즈는 27,000원 선까지 상방 열어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PNS 미케닉스도 AS 들어볼까 합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저희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리드 유지도 상한가, PNS 미케닉스는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런 거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때도 상한가였습니다. 이것도 음선 하나 더 두게 두면 관심에 두시는 전략 좋겠다. 한 14,000원 이하에서는 관심에 두시면 음봉 5개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14,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4,000원 이하 부근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해봤고, 자, 이제는 다음 주 시장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HTS를 열어보기에도 겁이 나는 시장인데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한종 NCS인데 제가 이제 그 할애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것은 뭐 자세한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무방 소개. 네, 그렇다면 이 무료 방송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한가위 되면 보름달이 둥실둥실 떠오르잖아요. 계좌가 많이 힘드시고 아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좀 외람되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뭘까요?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매일 6일 연속 상한가 이렇게 뽑아댔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오늘 제가 추석적 월요일 아까 제가 좋은 종목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8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그리드즈 상한가 바로 9월 2일 날 공략했던 PNS 상한가입니다. 다 저점했습니다. 월요일 좋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희 무방에 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못다 나눈 이야기 훨씬 더 자세하게 또 풍부하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어떤 컨디션이던지 상한가 종목들의 파인 시그널 포착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분과 계속해서 시장의 시그널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상한가만 이 포착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일단 이제 시장이 요즘에 이제 스펙타클하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도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파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인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죠. 요즘에 삼성전자 자체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믿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릴 때 바이오가 밀릴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HBM3라든지 그리고 IT라든지 그런 기타 IT 종목들의 하락세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빠지는데 여기다가 물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성투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게 드디어 떴습니다. 자, 20일 날 재심사 서류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HLB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HLB가 보류가 된 다음에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는 그 일정까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드디어 제가 이 시간에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말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HLB를. 근데 결국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희망찬 9월이 온다. HLB가 재신청하는 기간은 9월 또는 10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고 IT가 밀릴 때 바이오가 밀리지 않는 이유는 그중에서도 분명 선별적인 바이오들이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제가 바이오의 왕자들 2가지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 바이오의 왕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HLB 간암 신약 FDA 재도전을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일정이 오늘 20일 날 재심사 서류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뭐 미국 FDA에서도 빨리 제출을 해라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HLB는 직접 판매를 한다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럽 그 유한양의 렉나자 있죠. 렉나자가 이번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렉나자를 갖다가 미국의 존슨앤존슨 얀센에다가 판권을 넘겨서 그쪽에서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했을 때 물론 로열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수익률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보세라닙, 우리 HLB의 이 리보세라닙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 달 13일과 17일 날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HLB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HLB의 시즌이 다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한양의 그 렉나자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렉나자 이상, 그러니까 유한양의 이상의 주가의 상승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요즘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HLB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락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0일 날 재신청한다는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올 텐데 20일 전에까지 저는 뭐 대략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우리가 디테일한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2시에 시작하는 공개 방송에서 또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신화. 뭐 알테오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테오젠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종목도 이 주말에 토요일 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는 뭐 전에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빼버렸어요.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계좌가 풍성해지는 거고 향후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나셨다면은 시청자분들의 승리죠. 여기다가 수익률을 몇 프로 올라갔다 해봤자 그거는 뭐 제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률을 여기서 다 빼기로 했는데 진정으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판단을 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알테오젠도 알테오젠도 이런 큰 흐름이 여기에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과연 알테오젠은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 네, 실제로는 이제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알테오젠이 키토르다 SC가 드디어 9월 달에 임상이 종료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임상이 종료되면은 임상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여부를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디테일하게 모르신다면은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이미 임상 결과는 다 끝난 겁니다. 왜냐? 이미 머크에서 초대형 계약을 알테오젠과 했기 때문에 임상 결과는 이미 불보듯 뻔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상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피크를 찍으러 갈 것이다. 제가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해에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키토르다 SCA에서 향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비교한다면 아직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키 맞추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2배 이상은 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계속 해드리는데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T 반도체들이 물리는데 바이오는 어떤가요?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바이오에 있는데 IT에다가 계속 물을 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물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PI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개인이 어떤 마사지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APR 기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3, 4명 중에 1명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죠?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수급적인 거를 많이 봐야겠죠. 이 종목도 아마 지금 제가 대략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이런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쌍바닥 구간이라고 하죠. 이런 쌍바닥 구간을 잡고 올라온다고 하면 이 정도점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시장의 흐름과 연동해서 봤을 때 어떤 속도로 어느 만큼 올라오느냐는 시장과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한 내용들,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가 없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PR의 주봉 상태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거의 5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일단 어떤 걸 보셔야 되냐. 많이 올라갔을 때, 주봉상 장대가 났을 때 거래량이 극도로 늘어나느냐. 네, 그걸 보셔야죠. 거래량은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EV 첨단 소재인데요. EV 첨단 소재. 네, 자회사가 매각을 하는데요. EV 첨단 소재 자회사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흑자 전환을 시켜놓고 이번에 매각에 진행을 하는데 EV 첨단 소재가 다이나믹 디자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이나믹 디자인을 매각을 하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죠. 그럼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면 EV 첨단 소재는 재무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이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EV 첨단 소재 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서서히 이런 대량 거래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이 대량 거래가 바로 바닥을 잡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이 셀루메드는 셀루뎀 젠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인공 피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최근에 이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엠젠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20억의 3자 배정 유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투자의 가치, 그러니까 투자한 거 이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셀루메드가 3자 배정 유증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지든 뭐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가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질까? 이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죽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급도로 늘어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 대량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10억을 매수한 사람과 500억을 매수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까요? 예, 당연히 많이 산 사람이 더 많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거래량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루메드 이게 주봉 상태인데요. 뭐 주봉이야 한 주 동안에 상한가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 과연 어디서 피크를 만들 것이냐. 이제 바닥권이 1,500원, 1,300원대였기 때문에 이미 100%를 넘었죠. 3,000원이 돌파됐기 때문에 100% 넘으면 그 다음에 200% 그런 구간으로 가니까 뭐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한 4,400원 정도 뭐 그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O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토큰 투자라는 게 벌써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도 토큰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토큰 투자가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법제화가 된다면 결국은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토큰 투자를 해서 이걸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통째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림을 전제로 해서 어떤 가상적인 그런 토큰을 만들어서 이거를 거래하는 건데 결국은 증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똑같이 STO를 거래를 하는 건데 토큰을 그러면은 이거를 거래를 어디서 할 거냐? 바로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법제화가 통과가 될 시점에서는 증권사의 어떤 그런 상승률이 돋보일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서울옥션, K옥션 그리고 갤럭시 머니터리, 갤럭시 SM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갤럭시 머니터리가 그런 토큰에 관련된 일들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SM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 머니터리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뭐 이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 뭐 이런 거죠. 예. 바닥에서 영망치. 예, 바닥에서 영망치. 물론 여기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KCTC입니다. 이 회사는 물류 쪽 회사인데요. 쿠팡의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 물류에다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팡이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적자였지만 흑자로 전환되고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뭔가 회사가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그 여력이 있는 자금을 가지고 물류에 더 투자한다. 그러면 쿠팡의 가장 장점은 물류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부각되는 그런 회사로 될 것이다. 그러면 KCTC 입장에서는 쿠팡의 물류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물류 투자는 곧 KCTC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바닥에서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4,500원에서 뭐 6,2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지금도 더 갈 수 있다. 이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사전에 이미 7월 달에 이런 한번 급등세를 나타내고 원점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이거는 충분히 N자형 반등을 이용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목요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금요일 날은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아직까지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뭐 이 시간에 늘상 말씀드린 거, 네, 바닥에서의 영망치, 그죠? 바닥에서의 영망치가 처음에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스입니다. 예,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스 뭐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보면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를 권장하거나 추천한 어떤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아마 전무할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거의 독자적으로 제가 발굴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100% 가까이 끌어올라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저점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0분의 1까지 내려오는 종목이 상장 폐지 안 되면 무조건 반등한다. 그런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뭐 최근 3일간은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이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해도 거의 70% 이상의 굉장히 엄청나게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익이 우리가 바이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잖아요. 바이오는 시장의 영향을 요즘에 트렌드에서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지난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바이오인데, 여러분들이 IT를 안 하고 바이오를 했다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이 났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으로도 바이오 쪽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서서히 이제 매도봉에 육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아니라 상승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매도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서서히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뭐 다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IT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려가게 되면 바이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타 중소형주들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물렸는데 올라오겠지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가는 쪽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다 보면은 잘 가는 쪽을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고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체 매매가 필요한 상태인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그런 IT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HB 솔루션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60%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을 물타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과 교체할 수 있는 종목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사실 9월장은 지수가 밀려나기 마련인데 오히려 9월장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장에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종목들도 놓치지 않고 같이 포착을 해봐야겠죠. 파인 시그널 전략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큰 산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의 동향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과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다음 주에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리 예측은 해드렸는데 9월 달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그 얘기는 8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추석 연휴라는 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 그리고 어제 밤 생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까지 9월 달에 항상 꺾여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8월 달에도 한번 꺾였다는 거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9월 달에 당연히 꺾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미국도 추석 명절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간밤에도 보니까 엔비디아가 4%나 빠지고요. 구글, 테슬라가 8%나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빠지는 시장들,
아직까지 조정의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추석이 끝나고 나서 뭐 한두 주 정도 뭐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신다면은 9월 달부터 좀 뭔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세가 바뀌지 않을까 10월 달부터 그렇다면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거고요. 시장의 돈의 흐름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섹터가 집중화되기 때문에 수익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갈 뿐이지 실제로 가는 종목들은 집중화되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도 굉장히 험난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선 TV 토론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라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9월 1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때 아마 만약에 시장이 조정권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저점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블랙 먼데이 그 저점들을 이미 서서히 깨가고 갈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도는 이제 지금 그 블랙 먼데이의 저점을 깨지 않고 있지만 그런 지지라인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SK하이닉스도 이탈이 되겠구나. 삼성전자 더 이탈되겠구나. 그리고 블랙 먼데이 저점까지 깨서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가 거의 바닥이 오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주 장세 속에서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종목들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종목들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제약바이오에서만 힘을 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두루두루 종목들을 잘 골라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리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대부분의 지금 7월 달, 6월 달 그 정도 한 3개월 전부터 사실 제약바이오에 거의 집중화 시켰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실패한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은 거의 뭐 8, 90% 이상의 수익도 드렸고 뭐 매수하고 나서 바로 이제 상한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어차피 포인트적인 그런 공략을 했을 때 보면은 오늘 뭐 SOS랩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 저녁에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움직임이 잘 나오면 SOS랩 같은 이런 자율주행 쪽이 잘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하락을 했다.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며칠 올라왔을 때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프로그램 판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 상승세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우려감이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테슬라 하락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도 좀 공략하기가 까다로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쪽의 섹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SOS랩이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8월 달 말부터 좀 올라오다가 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가려면은 테슬라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으로 아마 갈아타시거나 또는 저점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한참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대략 뭐 한 6,000원대 중후반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테슬라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OS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큰 폭의 상승률을 확인시켜줬던 종목이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는 그 다음 종목들을 찾아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 바이넥스가 있는데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죠. 23,000원 구간에서
대해서 이야기 한번 짚어주셨고 지금 1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은 또 어떤 전략들을 펼쳐보는 게 좋을지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홀딩을 해봐야 될지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세 그리고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왔고 특히나 이제 바이넥스도 어제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 8월 27일 날 그 부근에서 이제 공개 방송할 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뭐 바이넥스가 신용 비율이 7% 이상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게 뭔가 신선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바이넥스에 대한 내용들을 뭐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수혜주가 바이넥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가 위탁 생산, 뭐 CDMO, 뭐 CMO 이런 생산을 했을 때 캐파로 따지거든요. 캐파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은 어디냐면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뭐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이슈로 해서 바이넥스가 끌어올려진 반면에 일단 뭔가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피크를 만들기에는 뭔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은 바이넥스 단독적인 어떤 뉴스나 바이넥스의 단독의 어떤 호재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그냥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좋아질 거야. 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넥스가 그런 의미로 올라왔기 때문에 큰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에서 그런 위탁 생산 물량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과연 이 물량들은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미 어느 정도 캐파가 크지만 거기서 만약에 위탁 생산 물량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생산 캐파를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보안법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정말 테마성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주식 주가를 갖다 올리는 그런 재료로 통한 것인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바이넥스가 61선 부근에서 지금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22,500원이나 뭐 2만 원대 후반에서는 여러분 22,000원 후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바이오 쪽의 종목이 강화됐을 때 과연 그쪽에서도 어느 바이오 종목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건가는 그게 어느 정도 선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까지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런 대응이 아마 필요하시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과연 이 같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니만큼 지금은 좀 수익 실현이 났을 때 빠르게 좀 실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종목들 잘 골라보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분석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다음 주 증시를 볼 걱정에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희가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뭐 한결같이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샤페론입니다. 네, 이 샤페론은 2중 나노항체 그리고 3중 나노항체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토피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결과가 나온 거를 안정성 테스트를 FDA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토피 치료제가 임상이 잘 진행됐을 때 아마 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토피 치료제에 관심을 두면서 아마 같이 협력 관계를 이루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샤페론의 일단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샤페론이 상장 초기에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 거의 2년 됐죠. 네, 2년 동안의 하락세를 계속 보였는데 상장 초기에 11,600원의 고점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7월 달에 저점을 보면은 1,389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왔는데
10분의 1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상패가 안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급등이 나오는 양상을 띱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도 똑같은 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가 거의 바닥권에서 1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샤페론도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7월 달에 주봉 상태에서 최대 거래량이 주봉 상태에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봉 상태를 보시면요.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실렸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왔다가 다시 그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의 기술적인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 종목의 기술적인 핵심은 바로 4월에 있습니다. 4월에 급락을 하면서 바닥에서 5월 말부터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실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 2,000원과 3,000원 사이에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박스권이 돌파됐을 때는 이전 고점이 10배였으니까 지금 5,000원 정도까지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손절가는 2,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은 어쩐지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IT 종목들이 지금 당장 움직여줄 게 아니라면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의 다음 주 주가 흐름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살펴주실까요? 네, 뭐 바이오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벌써 몇 달째 바이오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IT 반도체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계신데, 특히나 이제 한 2주 전부터 뭐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뭐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60% 이렇게 빠졌는데 더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영원히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대체해서 교체해서 빨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대안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대안 종목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알테오젠의 신화를 써드렸고, 알테오젠이 거의 400%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 다시 또 제2의 알테오젠이 무럭무럭 크고 있죠.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HAB가 이번 달에 FDA 재신청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호재고요. 아마도 제가 일주일 전에도 빅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오의 왕자들이 2개가 살아 올라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알테오젠과 HAB인데, 그 일정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고, 그리고 9월 달에 올라올 것이라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아직도 살아있는 바이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들을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계좌를 살려보는 그런 시즌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종목들로 인해서 손실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대안할 수 있는 그 손실폭을 줄여나가면서 또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해안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고 다음 주 시장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귀한 시간 내어서 방송 시청해 주셨는데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